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 좀 각 법률별로 헷갈리는 내용들, 또 행정관청의 업무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마지막 자료 좀 올리는 형식으로 해서 관련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국토기획법 행정청의 업무를 먼저 보시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도시개발법, 정비법에 나오는 행정청의 업무, 그 다음에 건축법과 주택법, 농지법에 나오는 행정처의 업무를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토기획법에서는 행정청 등의 업무에서 우리 맨 처음에 보시면 광역계획권을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관청은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아니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지정되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이렇게 7개로 나눠서 하는 건데 1번, 2번만 원칙적으로 승인 신청을 하는 거죠.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7개로 구분합니다. 자, 그럼 구분하실 때 자, 먼저 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수립은 해당 시장문수가 공동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자,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은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수립을 해서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 승인 신청하는 거 원칙이 있고 나머지는 다 예외인데, 자,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시장문수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고, 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아니면 요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하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관청과 공동수립이 더 있죠. 자, 시장문수가 공동수립해서 원래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문수가 요청을 해서 도지사와 공동수립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도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문수가 요청을 해서 시장문수는 빠지고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하나가 더 있으니까 수립권자를 이렇게 5가지 상황으로 잘 보셔서 1번부터 7번까지 지문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장문수가 공동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 게 원칙, 시도지사가 공동수립해서 국토부에게 승인받는 게 원칙, 근데 시장문수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승인 신청 안 하면 3년 지나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내 승인 신청 안 하면 3년 지난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그 다음에 시장문수나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상급관청과 공동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또 시장문수가 요청을 해서 시장문수는 빠지고 도지사가 단독 수립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신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은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되는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되죠. 3년이 지나면 이게 협의가 잘 안 돼서 3년이 지나버리면 승인 신청을 못한 거기 때문에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에 직접 수립하는 경우를 미리 배웠으니까 지금 여기 조정 신청은 협의가 불성립하는데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다가 협의가 안 됐는데 3년이 광역계획권 지정일로부터 3년 지나지 아니한 상태인 1년차나 2년차쯤에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도지사한테 조정 신청할 수 있고, 또 시도지사도 공동 수립하는데 3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되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정 신청까지를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이 나오죠. 자, 도시기본계획은 중요한 거, 수립권자는 6명만 수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승인권자는 시장문수가 여기 뒤에 있는 시장문수가 수립했을 때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거고, 이 앞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저희가 직접 수립해서 협의와 심의를 직접 한 다음에 확정되는 거고, 이 시장문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의 이반권자와 결정권자. 자, 도시관리계획의 이반권자는
결정권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입안을 해서 결정으로 확정되는 건데, 자, 좀 전에 도시개발계획은 이렇게 6명만 수립권자인데,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원칙적으로 6명이 나오고, 특별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문수가 입안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거나 또는 뭐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는 거, 또 해양선부 장관도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사실을 잘 보시고, 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특광도지사, 대도시,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이 시장문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는 자기가 입안해서 자기 자신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이렇게 특광도지사 개념인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한다. 근데 시장문수가 결정하는 것도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거 두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는 게 세 개가 따로 있었죠. 국토부 장관 자기 자신이 입안한 거,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경우일 때만 요 뒤에서 배울 겁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은 항상 국토부 장관만 결정권자고, 시가와 조정 구역은 국가계획하고 연계돼서 입안됐을 때 그런 거는 국토부 장관만 결정권자가 되는 거니까, 자, 국토부 장관 자기 자신이 입안한 거,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또 시가조정구역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장관도 결정권자가 될 수 있죠. 수산자원 보호구역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인 입안권자 6명,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도나 대도시, 시장문수, 자,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입안권자,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고, 결정권자도 국토부 장관하고 해수부 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용도지역의 지정. 자, 용도지역의 지정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 이런 관청들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는 겁니다. 자, 용도지구도 마찬가지죠. 자,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도 시도의사나 대도시 같은 관청 또는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용도구역인데, 자, 용도구역은 종류가 5개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 시가와 수산자원, 입지규제. 자, 여기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은 항상 국토부 장관만 결정권자가 된다. 그게 원칙입니다. 자, 따로 뭐 여기서 시도지사나 대도시는 붙으면 안 되고, 국토부 장관만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거, 변경하는 것을 결정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나 대도시가 결정하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 포함이 안 돼 있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 특광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것들은 결정권자가 되고, 나머지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 할 때는 대도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바다에서 하기 때문에, 바다 물이라든가 인근 육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있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 5가지는 이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결정권자가 이렇게 다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 장관만 결정한다. 이렇게 도시자연은 국토부 장관을 빠지고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결정권자가 된다. 시가정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가계획하고 연계된 경우는 국토부 장관. 그 이외에 나머지 시가정구역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거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동구 설치 의무자, 공동구 관리자 부분을 볼 건데, 자, 일단 우리 공동구는 여기 보시면 설치 대상이 이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 같은 6개의 신규 개발지가 규모 200만 초과하게 개발사업을 하면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직접 설치해야 됩니다. 도로 아래 지하에다가 이런 6개의 사업을 하면서 여기 산업단지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경제자유,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 신도시로 200만을 초과하면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공동구를 도로 아래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공동구 설치에 관한 타당성 검토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공동구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여기 특광시군수 같은 6명 관청이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한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광역설. 자, 우리 광역설은 2개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2개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광역설은 일단 2개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2개 이상 도시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약이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됐을 때는 해당 시군이 같은 도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도지사가 협약이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되고 그 협의가 안 된 지역이 이게 같은 시군이 동일한 도에 속할 때는 도지사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 공항 같은 거, 공항이나 항만같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광역설의 설치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 같은 경우가 설치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공동구 관리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바라겠습니다. 자,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광역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고, 자, 협약이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되고, 자, 협약이 안 되는 장소가 동일한 도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협약 같은 것들이 체결이 안 됐을 때는 협약 또는 협의회 구성이 안 되면 해당되는 협약 체결이 안 된 장소가 동일한 도에 속할 때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설은 광역설의 설치나 관리를 사업 종목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 도시계획 시설 부분인데, 자, 우리 도시계획 시설할 때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수립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도시계획설로 결정을 하고 나서 해당 도시계획설이 1단계 3년 안에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예정인지 3년 이후에 할 건지 3년 이후에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 것인지를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권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우리 금방 배웠던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도시계획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3개월 안에 보상계획 같은 걸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계획설로 결정되고 나면 이렇게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이렇게 특광시군수 원칙하고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설이면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특광시군에게 송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입안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설 결정고시로부터 3개월 안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고 수립할 때는 보상계획 같은 걸 포함하는데 1단계 3년 안에 보상계획을 잡아서 금액을 얼마 예산 같은 걸 편성을 해서 보상하겠다고 사업하겠다고 예고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보상계획이 잡혀있는 것들이 2단계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6명과 국토부 장관 도지사가 3개월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상계획을 포함해서 1단계 3년 안에 보상을 할 건지 2단계 3년 이후에 보상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구분해서 1단계나 2단계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안권자가.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 시행자도 있고 비행정청도 있습니다. 자, 행정청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6명,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된 시설사업이면 국토부 장관,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시설이면 도지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원칙적으로 6명, 국토부 장관, 도지사 이렇게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비행정청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장문수한테 시행자 지정, 여기 행정청 시행자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문수가 행정청 시행자 원칙,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여기 국토부 장관, 여기 시도지사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문수 이렇게 행정청 시행자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이 아닌 자,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행정심판. 자, 행정청이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복,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복을 하면 여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국토부, 시도, 시장문수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시행자를 지정한 자한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시행자를 지정한 자가 국토부 장관이면 국토부 장관한테 행정심판이라 이의 제기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비행정청이면 시도지사에게, 지정한 자가 시장문수일 때는 시장문수한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행정청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찾아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시도지사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아닌 나머지 시행자들은 시도나 대도시한테 가서 인가받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은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인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실시계획의 인가권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가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시계획을 이제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했는데, 자, 사업시행자 중에서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아닌 시행자들은 시도나 대도시한테 실시계획을 제출해서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국토부 장관한테 시행자 지정을 받은 비행정청 시행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10년 동안 사업이 없이 방치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한테 매수를 청구할 때,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6명 특광시군수한테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시설사업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 같은 공기업이 있을 때는 그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수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원칙한테 안 하고 예외한테. 그래서 이렇게 시행자나 설치관리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하는 건 예외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특광시군수한테 청구하는 건데, 예외가 있으면 예외적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매수 청구를 하고, 자, 매수 청구를 받아주면 이제 대금을 현금이나 도시계획 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자,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요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6명 이런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 의무자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해 주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이 되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하나만 걸리면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 의무자, 매수해 주는 사람인데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이런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 있고, 또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게 생기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강제로 이 시설채권을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 시설채권은 상환기간을 10년 정도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자, 부대부동산 비업용 토지로 대금이 3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생기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수 의무자일 때 이런 시설채권을,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방채라고 그러죠. 지방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시설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지방이 발행하는 지방채권이라고 얘기하고, 관련 발행 절차는 이 법이 없을 때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이런 시설채권에 대한 발행 절차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발행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시설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지방의회 보고가, 자, 이게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는 경우죠. 자, 우리 앞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하는 걸 할 수 있었는데, 요 10년짜리가 하나 더 있었죠. 이때는 지목은 상관없고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여기 특광시군수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 그 현황 이런 것들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야 되고, 지방의회는 자,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죠. 보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그래서 보고를 받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안에 직접 해제 결정을 하는 거고, 시장문수는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넣어서 도지사가 해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는 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그 현황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하게 돼 있고, 지방의회는 자, 90일 안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은 이 6명 특광시 원수가 특히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한번 끊고, 자, 해제 권고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안에 직접 해제 결정을 하는 거고, 요 시장문수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로 가는데, 이때는 시장문수가 직접 해제하지 않고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을 놓고 도지사가 해제 신청을 받은 다음에 1년 안에 해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뒤에서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6명이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규정. 자, 그럼 이것도 조금 우리 어려운 조항이나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것도 10년짜리인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다. 한번 끊고. 자, 이것도 지금 10년 동안 시설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그러고 나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상 도시계획 실효 시기까지 단계별 집행계획 자체가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1단계, 2단계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 같은 게 없을 때는 그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자,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이반권자한테 보시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이반을 신청할 수 있고, 해제 이반권자는 해제 신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해제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자, 지금 10년 내 사업이 없는데, 이건 지목이 되라는 말은 없습니다. 10년 안에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자, 집행계획 같은 계획이 따로 안 나와 있을 때는 이 토지 소유자 같은 자가, 자,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 같은 게 안 나와 있을 때는 사업할 계획이 없다는 걸로 해석해서 토지 소유자가, 자, 도시관리계획 이반권자한테 찾아가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이반을 신청할 수 있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제해달라고 이반을 신청할 수 있고, 이반권자는 그 해제 신청 같은 걸 받으면, 해제 이반 신청을 받으면 3개월 안에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해제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된다. 여기 3개월 같은 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구별해서 보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 추가적으로 있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아직 29회 때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10년 동안 사업이 없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찾아보니까 실효 시기라는 게 있는데 그때까지 집행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사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관청이 토지 소유자가 이반권자한테 도시계획 시설에 해제 이반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제 이반 신청을 받은 이반권자는 3개월 안에 해제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 국토기획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권자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가 있죠. 행정청이 어떤 개발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보시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에다가 시장문수를 추가합니다. 자, 아까 결정권자도 나왔었는데,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중에서 시장문수가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 거는 결정권자로 추가되기 때문에 시도나 대도시 시장문수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도 하고 수립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거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제, 우리 이제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지 용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이 5가지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여기 6명 특별 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개발행위 허가를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허가 신청을 받지 말라고 제한하는 관청은 이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 시장문수니까 1등 관청, 2등 관청, 3등 관청 모두가 개발행위 허가를 당분간 받지 말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우리 환경보호 같은 것들은 3년까지, 그 나머지 3가지는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게 있었죠. 자, 이때 주의할 점,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시장문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옵니다.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모두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제한할 때는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공검사. 아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5가지인데 3가지는 또 준공검사까지 받고 나머지 2가지는 준공검사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것은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그 다음에 녹지관리 자연환경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그 밖에 법정된 분할인데, 자, 분할과 물건 1개월 이상 적재는 빼고 나머지 건물의 건축과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이 허가권자인 6명한테 준공검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또 성장관리계획구역,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도 있죠. 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하고 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자, 기본적으로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랑 같습니다. 이 6명 관청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개발 가능성이 높은 법정된 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정할 수 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이 6명 관청이 성장관리계획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이렇게 6명 관청이 지정도 하고 계획도 수립하네요.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용적률 50% 강화해서 건축주한테 안 좋은 거죠, 경제적으로.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로 신도시에다 해가지고 신도시에서 기반시설부터 의무적으로 부담해라. 그리고 여기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만드는 계획이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동일하게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면 1년 안에 특광시 군수가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1년 안에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을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지켜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관청 6명이 수립을 해야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본 마지막 보시면 시범도시라는 게 있고 시범도시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국토부 장관이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지사 요청을 받아서 시범도시라는 걸 정할 수 있죠. 우리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별로 뭐 과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 이런 것들 분야별로 정해서 시범도시를 정하고 지원 같은 걸 해주기 위해서 이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정 요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범도시가 지정이 되고 나면 시범도시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종의 실행계획을 만드는데, 시범도시 사업에 관한 계획이 실행계획인데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자, 시범도시에 관한 사업계획은 이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6명에다가 구청장 추가해서 이런 관청들이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요거를 시행에 옮겨서 시행해가지고 시범도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시도지사는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보조에 용지할 수 있고,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실제 비용,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비용은 80%까지 보조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이나 중앙행정회장이나 시도지사가 시범도시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같은 비용은 50% 이내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여기 시범도시에서 국토부 장관이 시범도시 같은 것들을 요청을 받아서 또는 직권으로 시범도시를 정하는 관청은 국토부 장관이고, 시범도시가 지정되고 나서 시범도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인 시범도시 사업계획은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6명에다가 구청장을 추가해서 이런 사람들이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비용이 들고,
자, 시범도시 사업계획 수립하는 데 비용이 들고 시범도시 사업계획을 실제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같은 게 드는데 여기 이제 국토부 장관이나 중앙회장이나 시도지사가 요 계획 만드는 비용은 80%, 시범도시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공사 비용 같은 것들은 50% 이내에서 보조 융자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청문 절차. 이 청문 절차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시장문수가 이런 세 가지 같은 것들을 허가했다가 또는 인가했다가 취소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이 허가를 받은 사람들 불러다가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됩니다. 청문 절차를 통해서. 자, 개발행위 허가 취소,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아까 우리 비행정청은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시행자 지정 취소할 때, 그 다음에 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취소할 때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의 행정관청의 중요한 업무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법도 정비법하고 두 개 이렇게 구분해서 행정관청의 업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